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집합. 정역이 A랑 B, C, D 이렇게 있고 공역의 원소가 1, 2, 3, 4가 있대. 자, 정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A라는 애가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니까 함수의 개수는 4개를 4번 곱한 거. 그러니까 4제곱이겠지.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알파. 그러니까 여기 원소의 개수가 알파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베타 개가 있으면 이 알파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이 베타 중에 하나, 베타 중에 하나, 베타 중에 하나, 베타 중에 하나니까 베타의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함수의 개수는 베타의 알파 제곱이고 1대1 함수라고 하면 얘가 뭐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지? A가. 그럼 B는 A가 고른 거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뭐 C는 2개 중에 하나, D는 1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는 베타 중에 하나, 베타 마이너스 1개 중에 하나, 베타 마이너스 2개 중에 하나니까 베타 P, 알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P4 해가지고 4팩토리얼인 거고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그냥 4팩토리얼이겠지. 근데 여기서는 1대1 대응일 때는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랑 공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전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될 테니까.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랑 같고 알파 팩토리얼이 결국 함수의 개수겠죠.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냥 4개겠지. 다 1로 가거나 2로 가거나 3, 4로 가거나 다 알파 베타 뭐 여기로 가거나 베타 개가 있으니까 그치? 베타 개 중에 하나 정해가지고 다 걸로 가면 되니까 상수의 개수는 베타 개다 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 뭐야 씨발 존나 쉬운데? 자 봅시다. 근데 뭐 조건들이 당연히 더 추가되겠죠? 자, 133번부터 봅시다. 집합 1, 2, 3, 4. x가 1, 2, 3, 4인데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합이 그러니까 선택받은 애들의 원소의 합이 6이 돼야 되는데 자, 원소의 합이 6이 되려면 4랑 2가 원소여가지고 6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랑 2랑 3이랑 더해서 6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다시 치역이 2랑 4라고 한다라고 하면 1, 2, 3, 4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2 또는 4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2의 4제곱개겠죠? 함수의 개수가. 근데 전부 다 2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전부 다 4로 가는 거 있으니까 걔는 그러면 치역이 2, 4가 아닐 테니까 2개 빼주면 되겠다. 16 빼기 2니까 14개고 그 다음에 치역이 1이랑 2랑 3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1, 2, 3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요 4개가 3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니까 3의 4제곱이야. 근데 이것 중에서 치역이 1, 2, 3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뭐 1, 2로만 간다거나 1, 3으로 간다거나 2, 3으로 간다거나 치역이 1, 3이면은 안 돼. 치역이 2, 3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 2여도 안 돼. 치역이 1, 3인 거의 원소의 개수는 1, 3으로만 가려면 2의 4제곱에서 2개 빼는 거니까 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 14, 14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역이 하나인 거, 치역이 1인 거, 치역이 2인 거, 치역이 3인 거 빼주면 되겠죠. 3까지 빼주면 된다. 뭐 계산해보면 81에다가 42 빼고 3 추가로 빼주면 얘는 36이다 해가지고 둘이 더해서 50이다 뭐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기말고사에 했던 그 분할과 분배라는 걸 혹시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뭔 말이냐면 치역이 1, 2, 3이야 그치? 근데 여기 지금 화살표가 4개가 하잖아. 그럼 어떤 3개 중에 하나는 화살표가 2개 꼽히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자,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 골라. 1, 2, 3 중에 뭐가 2개 받을 건데 골라. 만약에 1이 2개를 받았어. 그럼 여기 4개 중에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순서는 상관없다. 그치?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럼 1이랑 2가 1로 갔다라고 해봐.
그럼 3, 4가 2, 3으로 가면 되니까 그냥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그게 똑같이 36이 되겠다. 그죠? 계산해주면 3, 6, 2니까 6, 6에 36. 똑같이 나오고, 뭐,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뭐, 여기 정의역이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뭐, 4개, 4개가 아니라 5개, 4개, 뭐, 6개, 3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건 분할과 분배가 더 빠르고, 어떤 거는 전체에서 아닌 것들을 빼주는 거, 요게 더 빨라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답은 50이고요. 2번. 자, 134번.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 다 들어올 거야. 그 제약 조건을 잘 걸러서 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인데 함수가 낑겨 있어서 함수에 있는 것 뿐이지. 자, 집합 x, y 1, 2, 3, 4, 5, 6. 여기가 1, 2, 3, 4, 5, 6이고 정의역이 1, 2, 3, 4, 5, 6. 그 다음에 공역은요? 1, 2, 3, 4, 5, 6, 7, 8, 9. 에서 가조건 보자. A랑 B랑 정의역의 원소면, 그러니까 1, 2, 3, 4, 5, 6 중에 두 개 골라가지고 B가 A보다 크면 FB가 FA보다 크대. 그럼 얘는 지금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 그치? 그냥 뭐 그냥 그 정도로 일단 생각. 그 다음에 나조건 F4가 4래. F4가 4면 여기 1, 2, 3이 다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순서가 정해지니까 여기는 그냥 고정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 6만 좀 해주면 되는데 5, 6이 5, 6, 7, 8, 9로 가면 돼. 왜? 4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6에서의 함수값이 5에서의 함수값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F5보다 F6이 더 커야 되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원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다. 10개겠죠? 답은 11번이죠. 그렇죠? 그냥 뽑기만 하면 뭐 예를 들어 6이랑 8 골랐어. 그럼 더 큰 거를 6이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5번. 다리 아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1, 2, 3, 4, 5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조건이 F1이 F3보다 크대. 아, 순서가 정해져 있구나. 그래. F5가 F4보다, F4가 F3보다 크대. 아,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네? 근데 여기도 F3이 있고 여기도 F3이 있어. 그럼 F3이 뭐인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달라질 테니까 F3을 기준으로 만약에 F3이 1이라고 해볼까? F3이 1이라고 하면 F1은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면 되겠지. 그 다음에 F5랑 F4가 F3보다 커야 돼서 이 5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데 F5가 또 F4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F1, F3, F4, F5는 정해졌는데 얘는 모르네? 그럼 얘는 그냥 아무거나 가면 되겠다.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3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계속 해보면 F3이 2다. 그러면 F1은 4개 중에 하나여야 돼. 4개 중에 하나고 2개 골라야 되는데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되고, F2는 그냥 아무거나 6개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이니까 3보단 커야 돼.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2개 곱하기 6.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2개 곱하기 6. F3이 5라 그러면, 얘가 만약 5라 그러면 F5랑 F4가 5보다 커야 되는데 달라야 돼. 없죠? 얘는 안 되겠다. 당연히 6일 때도 안 되겠죠. 이거 다 계산해서 곱해주면 더해주면 되는데, 자 해볼까? 6으로 다 묶어볼까? 6으로 다 묶으면 여기가 5 곱하기 10이니까 50이고, 4 곱하기 6이니까 24고, 3 곱하기 3이니까 9고, 2 곱하기 1이니까 2고.
85에다가 6 곱하면 430인가요? 틀렸다. 음, 85에다가 6 곱하면 480에 30 더하는 거니까 510이겠죠? 그쵸? 뭐 답은 510이고. 자, 136번.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순서가 정해진 거. 순서가 정해진 게 자주 나와. 순서가 정해진 거. 순서가 정해진 거 그냥 조합으로 뽑기만 하면 되고. 자, 136번 봅시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뭐 1, 2, 3, 4, 5에서 근데 지금 얘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 구하래. 절대값 f1-1이 절대값 f1-1이 작거나 같은 거 f2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만약에 f1이 1이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는 0이다. 그럼 f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가지면 되는데 1이면 안 돼. f1이 1을 먼저 가져갔으니까. 그럼 그냥 4개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f1이 2라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 2, 3, 4, 5 중에 2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 또 하나야. 4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나머지는 그냥 나열. f1이 3이라고 하면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2, 3, 4, 5 4개 중에 하나인데 3은 안 되니까 3개밖에 안 되겠죠? 나열. f1이 4면 5면 요 값이 3이고 4인데 f2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3, 4, 5 중에 4는 안 되니까 2개 중에 하나 나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4 또는 5인데 5 가져갔으니까 4만 돼야겠다. 나열. 자, 뭐 여기 다 더해주면 되니까 6으로 묶으면 4, 4, 3, 2, 1 다 더하면 여기가 10이고 14니까 14 곱하기 6이다. 답은 8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답은 5번이고요. 자, 137번 문제 보면 오, 쉣!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함수 1, 2, 3, 4, 5, 6, 7, 8에서 1, 2, 3, 4, 5, 6, 7, 8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은 1대1 대응이래. 일단은 1대1 대응이야. 근데 가조건 A가 8의 약수면 FA가 A보다 작거나 같다. F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F4가 4보다 작거나 같다. F8이 8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고요. 자, F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긴 고정이네. F2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1은 안 되니까 여기도 고정이야. 근데 F4부터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어. F8은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얘는 그냥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조건 B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한 게 짝수래. 자, F3 더하기 F5가 짝수래. 짝수. 그러니까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 4면 F4 더하기 F6이 짝수래. F5 더하기 F7이 짝수래. F6 더하기 F8이 짝수래. 그래요. 그럼 다 짝수거나 다 홀수잖아. 그치? 자, 근데 만약 여기 짝짝이잖아? 여기가 만약에 짝수고 여기가 짝수잖아? 그럼 F5가 짝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짝수여야 돼. 그러면 짝수, 짝수, 짝수 3개 가져가는데 3, 4, 5, 6, 7, 8에서 짝수가 4랑 6이랑 8밖에 없어. 그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홀수겠죠? F4, F6, F7이, F8이 전부 다 홀수겠지? 근데 반대로 F3이 홀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홀수일 거고 홀수일 거고 홀수일 거고 그렇게 되면 홀수 다 가져가니까 여기가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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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보면
일단 F4가 될 수 있는 게 3 또는 4잖아. 그럼 만약에 F3이 3이라고 해볼까? 다시 F4가 3이라고 해볼까? F4가 3이라고 하면 이 상황 아니야? 홀수인 거? 그러면 F6이랑 F8은 여기 3 가져갔으니까 5나 7 나눠 가지면 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남은 게 F3, F5, F7인데 F3, F5, F7이 4랑 6이랑 8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그냥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4가 4라고 해볼까?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노란색 상황인데 F4가 4라 그러면 짝수면 짝수고 짝수야. 그러니까 F6이랑 F8이 6이랑 8을 나눠 가져야 돼. 2팩토리얼이고 나머지 F3, F5, F7은 그냥 홀수 남은 3, 5, 7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그냥 3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여기가 12고 여기가 12니까 더해서 24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8번. 자, 1, 2, 3, 4에서 1, 2, 3, 4, 5, 6, 7, 8, 9로 가는 함수래. 1, 2, 3, 4에서 정의역이 1, 2, 3, 4고 공역이 1, 2, 3, 4, 5, 6, 7, 8, 9인데 자, 문제 조건. 일단 F는 1대1 함수. 그래. F3이 1이래. F3이 1이래.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조건 10-FA가 원소래.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fx 바 x가 x의 원소다. 이거 이제 치역이라는 말이잖아. 그치? 치역이라는 말이야. 근데 일단 F3이 1이니까 1이 치역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잠깐만. 치역에 1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치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10 빼기 FA를 했을 때 여기에 지금 1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되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FA가 9가 돼야겠지? 뭐 3개 중에 뭔진 몰라. 어쨌든 9가 되는 건 있어야 돼.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9로 가자. 그 다음에 나머지 F1이랑 F2는 뭐 2, 3, 4, 5, 6, 7, 8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치역에 이제 9가 생겼잖아? 9가 있으니까 1이 있어야 돼. 1은 있죠? 자, 그러고 만약에 치역에 2가 들어가잖아? 치역에 2가 들어가면 8도 들어가야 돼. 8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야 돼. 그래? 그럼 얘네들은 세트야. 3이 들어가면 7도 들어가야 돼. 4가 들어가면 6도 같이 들어가야 돼. 5는 그냥 혼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남아있는 게 1이랑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두 개의 화살표로 찍 그을 건데 그러면 28이나 37이나 46 여기 셋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두 개 들어가면 되겠네.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3 곱하기 그 다음에 만약에 2랑 8을 골랐어. 무슨 말이야? 2랑 8이 치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1이랑 2가 2랑 8로 가면 되겠지? 얘는 그냥 2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다 곱하면 답은 18이다. 3, 3, 2 해가지고 답은 18이다. 함수의 개수는 18개다. 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완전수열 혹시 알아? 완전수열? 기억나? 모자 기억나? 모자? 원영아? 모자 숫자 불러봐봐. 모자 뭐야? 2 4 모자 뭐야? 9 1 2 9 44. 이 모자 문제가 뭐냐면 모자 뭔지 알아? 모자? 동현아 모자 기억나? 우리 경우에서 할 때 4명이 있었어. 4명이 뭐 A, B, C, D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애들이 의자에 앉을 거야. 근데 여기에는 A가 앉으면 안 돼. 여기에는 B가 앉으면 안 돼. 여기에는 C가 앉으면 안 돼. 여기에는 D가 앉으면 안 돼. 기억나니? 기억나? 근데 4개짜리면 9개야. 2개짜리면 1개고 3개짜리면
2개고 4개짜리면 9개고 5개짜리면 44개고 6개짜리면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니? 265거든? 얘는 사실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다시 알아야 돼. 알았지? 이거 다시 알아야 돼. 함수에서 그 워크북에 이따 점심 먹고 와서 한 문제 풀어줄게. 이거 쓰는 게 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풀어줄게. 자, 그래요. 자, 넘어가서 합성함수부터 다시 봅시다. 자, 원영아, 함수가 뭐라 그랬지? 에이. 함수는 대응 관계라고 했잖아? 그치? 응. 알고 있는 사실? 현사한테 물어봐. 자, 함수는 대응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합성함수를 할 건데,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합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가는 함수, 이걸 이제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의역에서 어떤 공역으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의 공역이랑 여기서의 정의역, 정확히는 여기서의 치역이랑 여기서의 정의역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소가 같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함수, 4, 5, 6에서 7, 8, 9로 가는 함수가 대응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4, 5, 6이랑 여기 4, 5, 6이랑 같으니까 얘를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다시 1은 4, 6, 5, 8, 7, 9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합쳐버릴 수가 있잖아.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처음이랑 끝만 보면 1은 슝 8로 간다. 2는 슝 9로 간다. 그 다음에 3은 슝 7로 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함수랑 합했을 때 1은 7로 가고 2는 9로 가고 그 다음에 3은 8로 가는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잖아. 요걸 이제 합성함수라고 해. 요거 이제 합성함수고, 자, 기호로는 여기서 F가 먼저 들어가고 여기가 G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기호로는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도 써, 이렇게도 써. G of F, X 요렇게도 쓴다. 요게 이제 합성함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내가 X에다 1을 대입하면 G, F1이라는 건 F1이 우선 4였잖아. 그러니까 F1이 4니까 G에다가 그냥 4를 넣는 거랑 똑같아. 근데 G4는 8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 1이라는 걸 내가 X에다 넣었더니 8이 나왔다. 이런 새로운, 병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자, 1은 다시 8로 가고요. 2는 9로 가고 3은 7로 가는 거겠지? 나 다 틀렸어 아까? 3개 다? 하나는 맞았어? 자, 어쨌든 다시 새로운 함수를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더니 8이 나오는 함수, 1을 넣었더니 8이 나오는 함수, 요거를 새롭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요게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자, 뭐 132쪽에 있는 거,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함수 두 개, F랑 G. 왜 F라고? 왜 F라고 딱 너를 쳐다봤는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펑션, 그치? G는 그 다음, 그래, 성아, 그렇게 반응하면 돼.
알겠지? 좋아. 알겠지? 이게 아니라 원영아 푹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지식이 늘었구나. 자, 그래요. 다시 함수 두 개 f랑 g가 있을 때 집합 x의 각 원소의 x를 g의 공역, f의 정의역을 g의 공역에 대응시키면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이거를 f랑 g의 합성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g 오브 f라고 읽어. 이거 다 g 오브 f라고 읽니? 맞아? 선수야, 너 이거 뭐라고 읽어? 안 읽어? 고프라고 읽진 않지? 웃어 빨리. 그래. 상관 봐. 저거 뭐라고 읽어? 이거. GF라고 읽어? 규현이는? GF? G 오브 F? GF? GF? 호준이는? GF라고 읽어? 이석이는? 올해는 또 GF가 국룰이야? 원영이는 어떻게 읽어? GF라고 읽어? GF라고 안 읽는 사람. 유리 뭐라고 읽어? 다 GF라고 해? 너도? 너는 안 읽어? 넌 고프라고 해? 너 뭐라고 불러? 못 읽어? 네. 이거 읽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 GF라고 읽어도 되나? 그래? 작년에는 GF라고 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 올해는 왜 다 GF가 대세가 됐네? 맨 처음 한 애가 GF라고 해서 대세가 된 건가? G 서클 F라고도 읽어? 알겠지?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이야. G 서클 F. 한국말로는 G 합성 F거든? G 합성 F. 그 다음에 G 오브 F라고도 읽어. 왜 화났어? 왜? G F라고 읽어야 돼? 나 전공자야. 나 전공했어. 전공책에는 다 G 서클 F라고 나와 있어. GF는 그냥 축약한 건가? 그렇게 읽어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고프라고만 안 읽으면 되지. 그치? 호주야, 너 인테그랄 알아? 네, 지금 2학년들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 수업하고 있는데, 응? 내가 인테그랄을 이렇게 써놨거든? 내가 읽어보라 그랬더니 인테 지랄이래. 그지?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인테 지랄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야 돼 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거든? 근데 어제 또 수업했어. 근데 정적분 하는데 내가 어떤 애한테 이거 읽어보라 그랬거든? 이거 읽어보라 그랬는데 갑자기 저 뭐였지? 인테 지랄 아니었는데? 인테그 지랄? 이 지랄 하는 게 있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고프라고만 안 읽으면 되지.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 HGF? 그래, 우리 호고프라고 읽지만 말자.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읽고, 자, 그러면 결국에 합성함수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이랑 똑같아야 돼. 또는 부분집합이어야 돼. 부분집합이어야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예시 간단한 거 한번 보면 fx가 x-2고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을 때 f에다가 g를 합성한 f of g는 f에다가 gx를 대입한 거잖아. 근데 그 gx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야. 근데 내가 f에다가 x를 넣으면 x-2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넣으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3에다가
2를 뺀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리고 반대로 g에다가 f를 합성한 g of f는 g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야. 근데 fx라는 애가 x-2죠. 자, 그러면 g라는 함수에 x 대신에 x-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4 붙이고 x에다가 x-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냥 3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에다가 12를 더한 거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요. 그게 이제 132쪽의 중간에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합성함수의 성질 한번 보면, 자, 이것도 결국에 연산 기호거든. 어떤 함수랑 연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교환 법칙, 교랍 법칙 보면 여기 분배 법칙은 따로 없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뭐 여기서도 봤듯이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랑 g에다가 f를 합성한 거랑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지 않고 같은 경우도 있다. 맞아? 같은 경우도 있지? 우리 이제 그거를 역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같은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성립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h에다가 g를 합성한 거에다가 h를 합성하면 제일 먼저 여기가 h고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가 g고 여기가 f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얘를 먼저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가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뭐 결국에 처음에서 끝으로 가는 건 동일하잖아. 여길 먼저 하고 그 다음 하나, 여길 먼저 해놓고 합성을 하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합성함수에서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f라는 함수랑 i는 보통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identity function 할 때 그 i야. 멋있지? 미안해. 자, i는 보통 항등함수라고 하는데 어떤 함수랑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근데 여기서 항등함수는 y는 x겠죠? 그치? x랑 합성하면 그냥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밑에 두 개 있는 그림 보면서 좀 마저 설명하면, 이거 그림 어때? 이 그림 좀 괜찮아? 다른 페이지에 있는 그림보다 조금 조잡하지 않아? 이거 내가 그림판으로 그린 거거든? 이거 내가 딴 거는 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캡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얘는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림판으로 2년 전에 그려놨던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그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있거든? 포토샵 하는 거 배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거 좀 고급 단계여가지고 못하고 있어. 내가 작년에 애들한테 바꾼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아직 안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도 약속을 할게. 내년엔 꼭 바꿀게. 알겠지? 내년엔 너네들이 아마 안 듣겠지만 내가 바꾸면 자랑할게. 알겠지? 자, 개소리였고요. 자, 보면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가 있는데 f는 1, 2, 3에서 4, 5, 6으로 너네 저거 봤어? 노이즈 봤어? 84제곱미터 그거 봤어?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노이즈랑 비슷한 영화 있는데 그 84제곱미터 내가 최근에 봤거든? 그게 이제 층간소음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 강하늘이 주인공인데 강하늘이 사는 아파트가 소음공해가 존나 심해. 근데 그게 이제 노이즈랑 똑같이 누가 이렇게 천장에다가 길게 이렇게 해놓고 우포 스켜 빵빵빵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그 강하늘이 집 주인인데 여기가 이제 저기 뭐야, 걔가 집에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들려. 그래서 막 괴로워해. 근데 걔가 밖에 나가면 그 소리를 안 내. 그러니까 범인이 이러고 말해도 되나? 그래서 그 보지 말고 공부해라. 범인이 얘 집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야. 해커야. 기술자인데 그 막 패드 같은 걸로
도어락을 막 열고 닫아. 각 그 집에 인터폰으로 막 봐. 어쨌든 그렇게 해놓는데 뭔 얘기하다가 자, 그 영화 소개였고, 자,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했지? 아,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조금 심신미약 상태여가지고 미안해.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아 근데 이거 무슨 방금 무슨 이렇게 지진이. 자,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함수고, 5, 6에서 7, 8, 9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가 이제 무서워. 나만 들려? 같이 들린 거 맞지? 그치? 엄마. 자. 자, 다시 봅시다.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5, 6에서 7, 8, 9로 가는 g가 있는데, 자, 얘를 합성해보면,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니까, g에다가 f를 합성하는 거야. 그치? 얘를 g of f라고 하죠. 그치? 근데 gfx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읽을 때 gfx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그래, 그만하자.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하나씩 다 대응돼야 되잖아. 합성함수도 마찬가지로 다 대응이 돼야 돼. GF1.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이 여기니까 다 값이 있어야 돼. GF2, GF3. 요게 다 값이 있어야 되는데, F1은 4야. G4는, F2는 5야. G5는 7. F3은 6이야. G6은 9. 근데 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합쳐보면 요런다. 7, 8, 9 이렇게 있을 때 5는 7로 가고 6은 9로 가. 근데 얘가 처음엔 잘 가다가 길을 잃었잖아. 그치? 길을 잃었다는 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합성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정역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가 마지막 도착점에서 다 대응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조금만 다시 좀 빠르게 설명하면,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4, 5, 6이고 여기가 4, 5, 6, 7이고 8, 9, 10, 11이라고 했을 때, 여기 땅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합성하면, 그러니까 하나로 퉁쳐서 그리면 1, 2, 3, 여기가 4, 5, 6인데 여기에 7까지 있으니까 뭐 7까지 정도로 생각해보고, 8, 9, 10, 11 이렇게 있을 때 1은 4를 거쳐서 8로 가, 2는 5를 거쳐서 9로 가, 3은 6을 거쳐서 10으로 가. 그 다음에 얘는 남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결국에 정의역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대응되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남는 건 상관없다. 근데 여기 남으면 안 돼. 정의역에서 가다가 끊기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안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밖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다시, 안에 있는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F가 안에 있죠. 안에 있는 함수의 치역, 여기는 4, 5, 6인데 밖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은 5, 6이잖아. 근데 4, 5, 6이 5, 6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는 안에 있는 함수의 치역 4, 5, 6이 밖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 4, 5, 6, 7의 부분집합이니까, 물론 남긴 하지만 남는 건 상관없음. 안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밖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그게 이제 뭐 그림이랑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잠시만 넘어가가지고 우리 139번 한번 볼까요? 139번 문제 먼저 풀고 자 139번 f라는 함수가 g라는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f에다가 g에다가 0을 대입한 거에서 g에다가 f에다가 0을 대입한 거를 빼래. 근데 뭐 f랑 g의 식은 안 쓸게. g0이 g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얘는 그냥 f-6이고 f에다가 0 대입하면 2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g2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또 f에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6이고 g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뭐 계산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고요. 오, 배제고 7번?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거 아니야? 자, 140번 fx가 ax 더하기 b래. fx가 ax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f에다가 f를 합성한 게 그러니까 f 안에다가 f를 합성할 건데 fx가 ax 더하기 b야. 그 합성한 식이 16x 더하기 9인데 자 f에다가 ax 더하기 b를 대입하면 x 자리에 ax 더하기 b 넣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냥 b는 그대로. 근데 그게 16x 더하기 9랑 같대. 그 말은 얘랑 똑같은 식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뭐 x의 개수 a제곱이 16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ab 더하기 b가 9여야겠지. 근데 문제에서 a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고요. 뭐 거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4b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3b가 9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f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고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게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12에서 3 뺀 거 답은 9가 되겠네요.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1번 자, f가 g가 있는데 f가 3x-5래. 그 다음에 g가 ax 더하기 b래. 근데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랑 g에다가 f를 합성한 게 같대. 물론 이거 이제 역함수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둘 다 1차니까 그냥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기는 하는데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일단 해볼까? f에다가 g를 합성해보면 x 자리에 g, ax 더하기 b를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한 게 이제 f에다가 g를 합성한 거고 g에다가 x에다가 f, 그러니까 3x-5를 대입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항상 같아야 되는데 a 값에 관계없이 자 대입해 봅시다. 전개해보면 3ax 더하기 3b-5가 여기서는 3ax 더하기 b-5a다. 자,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 날라가고 다 왼쪽으로 넘길까? 5a 더하기 2b-5는 0이다. 잠깐만. 나 지금 뭐 잘못? 맞아? 잠깐만. 그죠?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에 2b라는 게 5-5a인데 그러면 b가 2분의 5-5a겠죠? 그치? 자,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x에다가 b 더한 거 마이너스 2분의 5a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뭐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a로 묶어보면 a로 묶었을 때 x-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자,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2분의 5,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이겠죠? 기울기는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2분의 5, 2분의 5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넘겨 142번. 142번 보면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함수의 개수. 자,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x에서 x로의 함수. 다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가조건 보면 f에다가 f를 합성한 게 1이래. 그치? ff1이 1이래. 자, 그 다음에 f2-f1이 2래. 자, 그 다음에 다조건.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fx1이랑 fx2가 같으면 x1이랑 x2랑 같대. 이게 무슨 말? 이게 1대1 함수라는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얘거의 대우가 x1이랑 x2랑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니까 얘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다 하나씩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는 일단 f1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만약에 f1이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돼. f1이 1이니까 f1은 1 되죠. f1이 1이면 f2는 3이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F3, F4, F5, F6은 상관이 없겠죠? 상관이 없겠지? 자, 그러니까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1이 2라고 하면 대입했을 때 F2가 1이어야 되니까 F2가 1이야. 근데 F2가 1이면 얘가 안 되네? 얘는 패스. 안 되고 F1이 3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F3이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F2에서 F1을 뺀 게 2니까 F1이 3이니까 F2는 5여야 돼. 자, 여기서 3개의 함수의 함수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상관없이 배열. 나머지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이고 마찬가지로 F1이 4라고 하면 가조건 때문에 F4가 1이고 나조건 때문에 F2가 6이 되겠다. F3, F5, F6은 상관없으니까 또 3팩토리얼이고 F1이 5라 그러면 가조건 때문에 F5가 1이고 그 다음에 F2가 7이어야겠죠. 근데 7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딱 요거밖에 없고 다 더하면 24에다가 6에다가 6 더하면 36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대칭성 얘기만 잠깐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자, 일단 뭐 좀 읽어보면 1차 함수 AX는 y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쵸? fx가 y가 AX라고 하면 그냥 요거니까 요 직선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2차 함수 y는 bx제곱이라고 하면 여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대칭이라는 거겠지? 자, 근데 뭐 이런 y축 대칭, 원점 대칭 함수를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원점 대칭, 0,0 대칭인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기함수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제 기함수라는 용어는 좀 없어진 지 살짝 된 말이긴 한데 뭐 홀수함수라고 하기도 해. 뭐 홀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기함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 함수를 이제 우함수라고 할 거거든. 우함수 짝수함수, 짝함수라고 하기도 해. 자, 원점 대칭이려면 식이 요렇게 돼야 돼.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x만큼 가면 x만큼 간 거에 부호가 반대겠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fx야.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면 이 함수는 기함수고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함수는 y축에서부터 똑같이 떨어지면 함수값이 같아. 그래서 gx,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함수값이 같아. 그래서 우함수의 식은 요렇게고 이 식을 보면 우함수고 y축 대칭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 자, 그게 이제 134쪽에 박스의 중간까지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다루게 될 함수들이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를 주로 다룰 거야. 다항함수라는 말은 뭐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애들을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기함수이려면 우함수 먼저 할까? 우함수이려면 내가 어떤 식에다가 x를 대입한 거랑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식이 같아야 돼. 근데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거랑 x를 제곱한 거랑은 같잖아?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근데 마이너스 x를 세제곱한 거랑 x를 세제곱한 거랑은 달라. 왜 다르냐면 지수가 홀수여서 다른 거야. 지수가 짝수여서 다른 거야. 그래서 우함수는 얘가 짝수함수라고도 한다고 했잖아. 이제 한국말로는 짝함수인데 짝함수라고 하는 이유는 지수의 차수가 전부 다 짝수인 것만 있어야 y축 대칭. x를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x랑 대입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지수의 차수가 짝수인 것만 있으면 그걸 이제 y축 대칭이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거랑 부호만 다르려면, 그러니까 부호만 다른 거잖아? 지수가 홀수인 것만 있어야 돼. 그래서 기함수를 이제 한국말로, 물론 기함수가 한국어로 써져 있긴 한데 순우리말로 홀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134쪽 밑에 박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우함수랑 더하고 빼면 우함수고, 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기함수고, 우함수랑 곱하면 우함수고,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고, 기함수랑 곱하면 우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합성함수가 주로 나올 테니까 합성한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우함수면 대표적인 우함수 뭐 y는 1 뭐 이런 거 있겠죠. y축겠지. 또는 뭐 x제곱.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함수는 y는 x 이런 거 있잖아. x 세제곱. 이런 거를 대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가 뭔지 생각하면 우함수 x제곱이랑 기함수 x랑 곱하면 x 세제곱이죠. 홀수니까, 지수가 홀수니까 기함수다.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한 게 선대칭이랑 점대칭인데, 자, 선대칭이란 거는 뭐 2차 함수 할 때도 했겠지만 x는 a에서 선대칭이라고 하면 어떤 함수가 얘랑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함수값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길이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요 길이랑 같은 거. 자, 그래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돼. 뭘 대입했을 때? A에서부터 X만큼 간 거랑 A에서부터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랑 A에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간 거랑 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X에서의 함수값이랑 A-X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얘는 X는 A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점대칭은 내가 이 점 A, B를 기준으로 점대칭한다 라고 하면 일단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가면 올라가겠지, 뭐 또는 내려가거나.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여기서 올라갔다면 여기서는 내려갔겠지? 근데 점대칭이라고 하면 간 거에 똑같으니까 x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는 게 똑같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랑 아래로 내려간 거랑 똑같아야 돼. 다시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은 여기를 뭐 y는 gx라고 하면 g라는 거의 함수값 a에서부터 x만큼 간 거니까 a에서부터 x만큼 간 거의 함수값이야. 여기에 y좌표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서는 g라는 함수에서 a에서 x만큼 뒤로 간 거겠지? 그럼 얘네들의 함수값이 b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의 함수값을 더한 ga 더하기 x랑 ga-x의 함수값 두 개 더하면 b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뭐 2b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식이 이렇게 나오면 얘는 a, b 대칭이다 라는 걸 또 바로 알아야 돼. 그게 이제 135쪽에 나와 있는 말이고 설명한 거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뭐 선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당연히 어떤 그래프가 대칭성이 있으면 뭐 유리함수 같이 대칭성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로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돼. 근데 뭐 유리함수는 점대칭이다 선대칭이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을 보고도 아는 얘는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얘는 몇 콤마 몇에 대해서 대칭이구나를 바로 알아야 뭐 당장에 공통수학 2 할 때도 좋겠지만 나중에 그 대수랑 미적분 1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좀 대칭성은 잘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